오늘은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인터넷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들을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웹 크롤링이에요. 그래서 먼저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매뉴얼에 들어오셔서 지식강좌 6강에 보시면 구글 시트 파일 다운로드가 있고요. 노션 도서관 페이지 복제하기가 있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나오는 구글 시트가 있어요. 이런 구글 시트가 나오는데요. 구글 시트를 파일, 사본 만들기 해서 본인의 그 구글 계정에다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름을 여기서 사본 만들기를 누르면 북인포의 사본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사본을 지우고 북인포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없으면 수업이 안 돼요. 자, 구글 시트 다운로드 그 북인포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이름을 가지고 찾기 때문에 북인포로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션 도서관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도서관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복제라고 있습니다. 복제를 누르셔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개인 페이지에 여기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가 복제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 도서관에는 북인포 메이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와 그리고 북인포 제피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준비가 되어야만 오늘 수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지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도서는 기본적으로 다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저자가 있고요. 출판사, 발행일, 책 정보, 그리고 ISBN, 그리고 그 내용들, 그 책의 목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원래 모든 항목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이라고 하는 컬럼의 제목이 있고요. 이곳에 값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책을 한 권을 일단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이런 홈페이지를, 이런 사이트들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으냐면, 야, 내용 좋네, 디자인 예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위에 타이틀은 거의 변함이 없을 거예요. 검색창에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용에서 이 부분에 제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책 그림이 들어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모양들이 좀 보이시죠? 여기에서 또 이런 중간에 다른 책들 소개가 있고 품목 정보 해가지고 발행일, 판형 이런 거, 책 소개, 모든 페이지가 이 웹사이트에서는 예스24에서는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다른 것을 눌러봐도 여기에 그림이 있고 여기에 제목이 있고 여기에 가격이 있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들을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 다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자리를 만들어 놔요. 여기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은 여기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자라고 하는 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이 저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판사는 여기다. 그러니까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체가 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똑같은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지고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여기 저자, 저는 이거를 저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컬럼명, 컬럼 제목은 저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어로 했겠죠. author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은 제목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페이지에서 그 특정 위치에 있는 어떤 정보를 내가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롤링이에요. 다른 예를 든다면 네이버에서 뉴스에 들어가서 정치면을 보면 헤드라인 하나, 둘, 셋, 넷, 5개는 항상 그 자리에 5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맨 첫 줄에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간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으면 저희는 얘네들의 그 표제, 이 컬럼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값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뽑아오면 내가 손쉽게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클리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롤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게 정형화가 돼 있어야 돼요. 정형화가 안 돼 있는 거는 저희가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가? 우리가 보통 자료를 가져오는 어떤 홈페이지나 다른 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한 거 있죠. 가장 간단한 거. 카피 앤 페이스트. 예를 들어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카피해가지고 가져오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원하는 그 내용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붙여놓으면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책 속에나 이런 부분들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데에는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한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캡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제가 여기에다가 고 풀페이지라고 해서 크롬 익스텐션,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런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고 풀페이지, 여기 이 링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전체 길다란 페이지, 이런 페이지가 있을 때 이게 프린트 해가지고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고 풀페이지를 누르시면 얘가 야금야금 이렇게 먹고서 자동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PDF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PNG로 저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디자인이 흐트러짐 없이 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데에는 고풀 페이지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전체는 갖고 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보기 쉬운 한 페이지 A4 사이즈 PDF로 만들려면 이게 커링이 되는 거예요? PDF로 눌러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죠. 예, 한 페이지씩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네요. PDF로 하면 이렇게 페이지 레러 사이즈로 분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PNG로 하면 이것이 전체가 통째로 한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자, 그렇게 캡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캡처가 전체 내용들을 흐트럼 없이 가져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웹 클리퍼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웹 클리퍼는 노션 웹 클리퍼도 있고 에버노트 사용하시는 분은 에버노트 웹 클리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파리나 크롬이나 이런 데서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구글 확장 프로그램 여기 가셔가지고 웹 클리퍼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에버노트나 이 노션 웹 클리퍼가 쓰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노션을 쓰고 있으니까 노션 웹 클리퍼를 사용을 하시면 노션 웹 클리퍼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까 북인포랑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네. 그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서, 책,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 웹클리퍼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역시나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얘네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제목 외에는 내가 여기서 다 찾아서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RSS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RSS 피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뉴스라든가 이런 사이트에서 이것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구독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내 어떤 웹사이트에 그 지정해 놓은 곳에 RSS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홈페이지에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놓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단점은 구독을 해서 다른 사람이 새로운 글을 쓰면 그것을 내가 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다. 여기 써놨으니까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한 방법, 가장 캡처하는데 완벽한 방법은 API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글에서도 북 API라고 하는 구글 북스 API라고 하는 그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알라딘에서도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API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타이틀을 뭘로 해놨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주소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정보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폼으로 만들어 써라 라고 제공을 해주는 것이 API예요. API가 있으면 그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편집해가지고 재배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그 챗 GPT에서 API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져다가 내가 챗 GPT를 바탕으로 한 모바일 앱을 만든다.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API를 가져다 쓰면 그 챗 GPT에 들어가지 않고도 내 모바일 폰에서 그 검색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API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API를 다룰 줄 못해요. 좀 코딩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코딩을 좀 할 줄 알아야 API를 다룰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물론 좀 공부하면 그나마 좀 쉽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플로터 반응형 웹 구축하기, 여기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어떤 이 구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API를 활용해서 다른 데서 자료를 가져다가 내 웹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